이번 탐방은 여주 여강길 나들이입니다. 남한강을 따라 걸으며 천년 고찰 실륵사, 우암 송시열 사당,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영영릉을 만나봅니다. 길에서 만나는 옛 문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 떠납니다. 먼저 남한강과 어우러진 천년고찰 실륵사로 향했습니다. 실륵사 그러면 우리가 천년고찰 실륵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천년이 넘은 오래된 사찰이다라는 건데, 여기는 신라 진평왕 때 어느 대사가 창건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대사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여기가 큰 연못이 있었대요. 그 연못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신성한 가람, 절이 들어설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 연못을 메꿔서 절을 지으려고 하였지만은 뜻대로 잘 메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7일간 아주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드렸더니 9마리 용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야 그 연못을 메꿔서 절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실륵사로 불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세종대왕릉이 처음부터 여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울 헌릉 근처에 있다가 돌아가신 지 19년 만에 여주로 천장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 실륵사가 세종대왕님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원찰이 됐어요, 극락안성현은. 그래서 그 며느리가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죠. 정의왕후에 의해서 시아버지인 세종대왕의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뜻으로 보은사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임진왜란과 병자란을 거치면서 다 폐허가 됐어요. 이런 절을 1671년도에 조선 현종 때 다시 중수를 하고 옛 이름인 실륵사로 불려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륵사, 보은사, 실륵사가 된 거죠. 자, 절에 다니다 보면 다 어느 곳에가 있었어요, 절이. 산. 그죠? 산 쪽에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 근처에가 있지만 실륵사는 여러분들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을 끼고 있는 사찰은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곳으로 알고 있어요. 3곳으로. 그래서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치가 아름답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절에 가면은 여기도 여러분들 일주문 통과해서 오셨죠? 일주문이 있고 금강문이 있고 사천왕 보셨어요? 안 보셨죠?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리문 이렇게 있는데 실륵사는 문이 하나도 없는 절이었어요. 저것도 최근에 건립된 겁니다. 자, 문이 없는 이유는 여주대교를 여러분들 지나서 오셨는데 여주대교는 1964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닿는 곳이 입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필요치 않았던 거죠. 뒤이어 우암 송시열의 사당 대로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송시열 선생님 사당에 왔으니까 오늘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할 거는 송시열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점심 먹고 갈 곳이 효정대왕릉인데 효정대왕과의 관계, 그걸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효정대왕이 북벌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송시열 선생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금방 전쟁이 끝나고, 전쟁 끝난 지도 얼마 10년도 안 지났고, 그리고 국토가 아직 피폐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데 무슨 북벌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북벌을 하기 위해서 병력을 기르려고 보니까, 효정의 말이에요. 병력을 모으려고 보니까 양반이 군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반의 자제도 양반들이 병사들이 먹을 식량을 좀 내놔야 되겠고, 양반의 자제도 병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효정이 합니다. 그랬을 때 송시열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선의 깃털은 사대부에 있고, 사대부가 양반들이거든요. 사대부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자, 사대부를 흔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양반 자제들이 병사가 된다거나 양민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사대부들의 재물이 양민들이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사대부가 흔들린다는 거죠. 결국은 밀린 거죠. 밀려서 송시열 선생이 거의 뭐 콧방귀를 뀌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잖아요. 제자. 제자기도 하고 왕위의 정통성도 없지.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 단판을 실패로 돌아가고 몇 달 안 지나서 효정대왕이 죽어요. 죽고 그 뒤로 이제 송시열 선생은 그 뒤로도 수십 년간 이 조선의 노론의 대표로서 자기의 권리 우리나라 전체에 조선 팔도 전체에 송시열의 위력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미쳤는지 송시열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국에 세워진 사당이 70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한 사람을 기리는 사당이 뭐 한 개도 만들어지지 않는 선비가 대부분인데 송시열 사당은 70개가 되고, 근데 리더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세상에 펴고 싶은데, 그러자면 자기가 뜻만 가지고 있다고 안 되잖아요. 주변에 같이 그걸 뒷받침 받쳐주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기의 뜻을 펼 수가 없죠.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자는 건자열 원자래 이런 말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저절로 온다 이런 말을 해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효정대왕이 사부였던,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송시열 선생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그게 아마 개혁군주로서 뜻을 펴지 못하고 41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요. 효정대왕이. 굉장히 아깝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영영릉, 즉 효종과 세종왕릉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그 나무나 이 집이 뭔가 범상치 않죠?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겁니다. 앞에 보이는 집이. 그러니까 왕릉 앞에는 제실이라고 있었어요. 왕릉 앞에 제실에 뭐가 있냐면, 그 왕릉을 그 관리하는 참봉이라는 벼슬이 있었거든요. 참봉. 이 참봉이 그 업무를 보는 참봉의 그 업무실하고, 그리고 이 제사 지내러 왕하고 막 신하들이 오면 그 묵는 곳, 그리고 제수 음식을 그 보관하는 곳, 그런 곳이 제실인데, 이 왕릉 앞에 제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 때 지은 제실 건물이 우리나라에 왕릉이 많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건 요것뿐이에요. 이 회양목이라는 나무인데 300년이 넘은 나무예요, 나이가. 보통 회양목이 우리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보일 거예요. 보통 회양목이 굉장히 잘 안 자라는 나무고,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거든요. 여기가 약간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오래 자라지 않았나 싶어요. 효종왕릉 옆 숲길을 잠시 걸어서 세종대왕의 능을 만났습니다. 사적지 190호로서 영영 등의 의미는, 우리 세종대왕님은 32년간 많은 업적을 남기셨죠. 그래서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해서 꽃뿌리영을 써서 영릉 이렇게 일컬고 있고요. 우리가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시나요? 안 됐어요? 세계적으로 우리의 한국의 능만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문화적 가치로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적용 양식이 독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좀 전에 얘기했죠. 600년 동안에 우리가 재래가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혼유
혼유석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들이 나와서 논다 해서 혼유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유석에 두 개가 있는 거는 왕과 왕비가 계시기 때문에 두 개의 혼유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옆에 기둥같이 생긴 거는 망주석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또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문패 있죠. 똑같은 문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 양이면은 저 망주석은 바로 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양과 음의 조화라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왕이 어디든지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신하가 있고, 그죠? 신하가 있고, 또 이게 장군이 있는데, 바로 신하도 이제 그 급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는 정성, 그 다음 밑에는 장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왕 밑에 신하들이 있다는 그런 이게 단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설제도라 해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가 문화적 가치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 아주 최고의 그 건축 양식으로, 조경 양식이고 건축 양식으로 아주 독특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의미라고 합니다. 여주 탐방하면서 재밌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릉하고 효종대왕릉을 구경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구경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어요. 또 여기 세종대왕릉도 보고 신륵사에서 또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몰랐던 것들을 우리 학생들하고 다 같이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길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3대 길 중에 하나 이걸 뿐만 아니라 옛날에 나루와 나루를 잇는 길이고 곳곳에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더워서 애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집중력이 높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장주식 저자의 논어의 발견, 공자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교육,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논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어낸 책입니다.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부천시립 원미도서관은 레포츠 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어 독서와 사색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시민과 책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우수 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 강좌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